안녕하세요. 슈퍼TV 슈퍼파입니다. 오늘은 캠핑카 구입하시려는 분들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당장 캠핑카 구입을 고려하시거나 캠핑카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은 캠핑카 시장이 너무 다양하고 워낙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샀던 기준에서 제가 산 금액에서 산출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더 비싸거나 더 저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스터 기반 캠핑카를 구입을 했고 신한 마이카를 이용해서 60개월 전액 할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할부 이율은 4%대였고요. 4% 계산하면 이자율이 한 74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 7,740만원을 60개월로 분할하면 월 납입 금액이 129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삼성보험을 들었는데 차량가 전액을 자차 보험을 다 들어서 1년에 보험료가 120만원 나갑니다. 해서 그 월 납입 금액과 보험료를 산출하면 한 달에 나가는 고정 지출 비용은 139만 원이고요. 거기서 제가 5년 동안 캠핑카를 사용을 하고 5년 있다 차를 팔 경우 차 잔존 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 한 3천만 원 정도의 잔존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 비용에서 잔존 가치를 빼면 한 달에 순수 소비되는 비용은 한 90만 원 정도고요. 여기서 기타 자동차 관리 비용과 자동차세까지 계산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소비 금액이 생깁니다. 그냥 없어지는 돈. 그 없어지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 4회 아니면 한 주는 쉬어야 되니까 주 3회 정도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주 4회 활용을 했을 때는 한 번에 25만원, 주 3회 사용했을 때는 한 번에 33만원 대략 그 정도의 금액이 한 번 캠핑카를 사용하는데 나가는 캠핑카 사용료로 지출이 됩니다. 여기서 나가는 캠핑장 이용 비용이나 식비, 그리고 기름값 이런 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비용만 갖고 계산을 하면 고급 펜션이나 고급 호텔에 가서 1박을 하는 비용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비쌀 수 있어요. 결국 캠핑카라는 게 얼마나 자주 나가고 얼마나 자주 활용하냐에 따라서 한 달에 나가는 지출 비용이 더 많아질 수도 혹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 금액적인 부분만 갖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가성비로만 따지면 사실 경차가 제일 좋죠. 그렇다고 누구나 경차를 타지 않고 BMW를 타는 사람도 있고 벤츠를 타는 사람도 있고 혹여 포르쉐를 타는 사람도 있고 벤틀리를 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비용만 가지고 캠핑카 구입 여부를 따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여기서 국내 캠핑카 업체의 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캠핑카를 구입하면서 구매 결정을 하고 가격 비교를 하는 건 구매자의 권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공급과 책정 역시도 공급자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매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싸면 안 사면 돼요.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은 인건비, 세금 문제, 공장 설립 비용, 기계 설비 투자 비용, 제품 개발 비용, 사후 AS 비용, 누적된 기술 비용, 그리고 기타 잡비 등등 나가는 부분이 무수히 많을 건데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자재비만 갖고 인건비만 넣어가지고 비싸다 싸다 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살 사람들은 다 삽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참고로 제가 캠핑카를 구입한 후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캠핑도 자주 다니지만 출장 업무가 많아요. 그 출장 다닐 때마다 캠핑카를 활용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씻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상당히 만족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캠핑을 많이 다녀보신 주위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대부분들 이제 백패킹을 하다가 오토 캠핑을 하고 트레일러로 넘어갔다가 카라반을 구입하고 캠핑카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백패킹해서 캠핑카로 왔죠. 그러니까 주위에 이 과정을 다 겪으신 분들은 저한테 너는 1억은 굳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서 제 캠핑카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마스터 신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한 2년 정도 된 클래스 C타입의 코치맨이나 좀 더 큰 차를 중고로 좀 더 알아보고 샀을 거라는 후회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차를 감가가 더 심해지기 전에 팔고 그 C타입의 캠핑카를 구입하던지 아니면 수년 안에 C타입의 캠핑카를 한 대 더 사는 거를 마음속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 달에 지출되는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캠핑카를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결론을 내리자면 캠핑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꾸준히 공부해 가면서 내가 캠핑카를 배워가면서 활용을 하고 금전적인 문제, 금전적인 여유보다도 내가 마음의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구입을 하신다면은 적어도 변심에서 오는 샀다가 금방 되팔면서 오는 그 금전적인 큰 손해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충동 구매로 뭐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캠핑카를 구입을 하면서 남들 다 텐트 치고 고생할 때 나 그냥 막 끌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주차하면 거기가 캠핑장이고 되게 편하게만 누리고 놀다가 그냥 탁 돌아오고 뭐 기동성 있게 캠핑카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 다니는 모든 곳이 내 여행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캠핑카를 구입을 해서 제가 지금 5,000km 정도 활용을 했는데 저 무슨 사법고시 패스하는 기분입니다. 청수는 어떻게 주입을 해야 되는지, 아쿠아롤은 뭔지, 거기 들어가는 호스는 뭐를 써야 되는지, 연결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오수 관리는 또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고정식 화장실에 있는 저 배설물은 또 어떻게 무슨 뭐를 주입해 갖고 어떻게 삭혀 갖고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기본적인 전기 배선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질적으로 캠핑카는 감성으로 탄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타고 있는 유로마스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캠핑카가 마찬가지일 건데 감성으로 탄다는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고치면서 탄다는 얘기예요. 계속 캠핑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크고 작은 문제의 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AS를 받아야 하고, 그 세세하고 좀 작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만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캠핑지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급박하게 이제 제조사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기본적인 엔지니어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캠핑카를 운용할 때는 모든 게 어색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저는 그거를 처음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분들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였고 그러려니 하고 좀 좋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캠핑카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오토 캠핑이나 트레일러나 카라반에 비해서 조금 더 기동성이 좋고 조금 더 활용 시에 좀 더 편리하다는 점이지 그냥 마냥 생각하는 그렇게 무조건 편한 이런 캠핑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았고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서 사실은 캠핑을 즐겁게 다니고는 있지만 현지에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난감함은 또 특히 이제 가족이 같이 갔을 때 우리 애기랑 슈맘님이랑 같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원인도 모를 때는 정말 난감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게는 몇 천만 원대부터 비싸게는 1억이 넘는 비용까지 오고 가는 캠핑카를 구입함에 있어서 내가 여행 스타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내가 캠핑카를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고급 펜션이나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비용과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캠핑카 한 번 사용하는데 그 정도 지출이 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여행 스타일이 어느 쪽에 맞는 것인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어쨌든 제가 캠핑카를 타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토캠핑, 트레일러, 카라반, 캠핑카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오신 분들, 캠핑 경력이 몇십 년 되시는 분들은 선배님들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캠핑카를 많이 구입을 하세요.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은퇴를 하실 나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시고 어쨌든 좀 마음의 여유가 좀 많으신 분들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일러 텐트 치고 이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제 힘든 거지. 그러니까 좀 편하게 캠핑을 다니시려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요즘 들어 조금 달라진 부분은 저같이 이제 좀 젊은데도 캠핑 경험이 없는데도 캠핑에 대한 로망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캠핑 경력이 몇십 년 이상 되시고 그 단계를 밟아오신 분들은 캠핑카를 구입하고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캠핑 경력이 좀 짧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캠핑카를 덜컥 구입을 했을 때 여기서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말인 거죠. 어쨌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맞다,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캠핑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캠핑 경험이 적은 제가 캠핑카를 덜컥 실제 구입을 하고서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여 캠핑카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라고 올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말씀 남겨주시고 의견들 나누셔서 서로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술을 먹고 유튜브를 찍어요. 이 카메라 보고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완벽하게 맨정신입니다. 완벽하게 맨정신인데 그래서 말도 좀 호흡도 빠르고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리뷰를 술 먹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색한 영상인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슈퍼TV는 캠핑카에 대한 소소한 정보와 우리 시청자분들 힐링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